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꽃변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질문은 이런 겁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대선 후보가 선거 기간 중 유명 유튜버에게 현찰로 영상 제작비를 지불하고 지출 내역을 남기지 않았을 경우 정치자금법에 위배되는가? 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AI의 답변입니다. 대선 후보가 선거 기간 중 유명 유튜버에게 현찰로 영상 제작비를 지불하고 지출 내역을 남기지 않았다면 이는 정치자금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기록의 부재.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수집 및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요구합니다. 현찰로 지불하고 그에 대한 지출 내역을 남기지 않는 것은 투명성을 결여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공모보좌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선거법 위반에 걸릴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현찰로 드려야 됩니다. 이래요. 이 사람은 뭘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정식 영수증 처리를 하고 그것의 자금의 흐름을 분명히 해야 공직선거법에 걸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공직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에 현찰로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정확한 기록의 부재가 그렇게 해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정치자금의 적절한 사용. 정치자금은 공식적으로 관리되고 적법한 방식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현찰 지불은 금전의 흐름을 기록하기 어려워 효과적인 관리와 감사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자, 부정행위 우려. 기록이 없으면 해당 지출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혹은 부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정치자금법의 목적 중 하나인 부정행위 방지와 신뢰성을 해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현찰로 지불하고 지출 내역을 남기지 않는 경우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을 사용할 때는 항상 공식적인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정확하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현찰로 계약금을 주고 또 직접 가서 그 잔금을 받는다는 녹취록 증거가 있죠. 자, 또 다른 질문입니다. 2년 징역, 3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있는 사람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하고 손으로 여성의 성기를 만지는 성추행을 다수에게 범했을 경우 몇 년 정도의 형집행이 이루어지나?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자, AI의 대답입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2년 징역, 3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있는 사람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하고 손으로 여성의 성기를 만지는 성추행을 다수에게 범한 경우 형집행과 관련된 사항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집행유예 취소, 이미 집행유예 상태에서 새로운 범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성추행, 이러한 새로운 범죄가 발생하면 법원은 기존의 집행유예를 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원래 선고된 2년 징역형이 집행되게 됩니다. 새로운 범죄의 처벌, 정치자금법 위반과 성추행죄에 대한 새로운 형벌이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의 경우 피해자의 수, 범행의 반복성과 경중에 따라 형량이 결정될 수 있으며 통상적인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더 높은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형벌의 병합. 법원은 여러 범죄에 대한 형벌을 합쳐서 형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징역 2년과 신규 범행, 성추행 등에 대한 형벌이 결합되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징역형이 집행되는 것과 새로운 범죄에 대한 형벌이 병합될 경우 총 형량은 2년 이상의 징역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자기의 무덤을 파왔어요. 이것은 뭐 종교의 자유? 그 자유가 결국은 자신을 구속하는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자유일 수가 없다. 감옥에 갇힌 죄수가 마음대로 해봐야 그것은 감옥 아니에요. 마음 안에서는 어떠한 자유도 구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기의 상상력을 가지고서 아름다운 판타지를 만들어내는 건 좋아요. 하지만 그것은 사람들의 정서에 이바지할 수 있는 뭐 문학적인 차원이라든가 예술적인 차원 혹은 마술적인 차원 이런 쪽으로 서로 공감하고 인지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러나 이것이 상대방의 영혼을 불구로 만드는 세뇌의 방식을 통해서 자신을 신격화하는 그러한 쪽으로 악용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때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자신의 예언을 들먹이고 자신이 신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 사람들에 대한 원망 섞인 그러한 의견을 계속해서 표출하고 있어요. 자신이 정말 신이라면은 이렇게 해야죠. 인간이 신을 알아볼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체 자신의 아쉬운 점을 표현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냥 담담하게 가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자비를 가지고서 그 자신이 되도록 도와줄 것인가. 이 부분을 연구해야 돼요. 상대방이 되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결국 자신의 노예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탈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원망 섞인 자신의 감정을 계속해서 표출하고 있어요. 이것은 신의 태도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이 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부분에 대한 불만을 인간에게 터뜨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게 의미하는 것은 진짜 신이 아니란 얘기죠. 아직 자기 중심에 도달하지 않았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초지일관 충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좀 자기 중심으로 돌아와서 더는 사람들의 영혼을 불구로 만들지 말아달라 이겁니다. 결국 상대를 해칠 수 없습니다. 상대의 에고를 상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신의 에고만 컨트롤할 수 있는 겁니다. 상대의 영혼을 불구로 만들면 만들수록 결과적으로 그것은 자기 자신의 큰 범죄의 결과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꽃변의 충언을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